안녕하세요. 파이어족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상가 계약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상가 투자를 결심했는지, 어떠한 상가를 계약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직 제가 상가 투자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것을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세팅하고 있는 중이고, 과연 이 투자가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제 채널을 보셨던 분들은 주택 청약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 바로 내 집 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주거비로 매달 고정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대출 이자 정도는 부담할 수 있겠지만 전월세를 살면서 파이어족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청약정보 업로드를 멈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새 분양이 너무 없어서 잠시 쉬고 있을 뿐입니다. 청약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상가 얘기로 되돌아가 볼게요. 제대로 세팅만 해놓으면 일하지 않아도 매달 고정 수입이 발생하는 것, 바로 임대 수익이죠.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세입자를 못 구해서 공실이 되거나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 좋은 입지와 안전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아파트가 아닌 다른 상품에도 충분히 몰리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각종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게다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해버린 주택 가격에 이젠 진짜 고점에 다다른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 부분은 정말 알 수 없는 항목이긴 하지만 실제로 거래량도 많이 떨어지고 주택 투자의 회의를 느끼신 분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오피스텔 청약 사례 하나 소개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신길 AK 프루지오 오피스텔이 분양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역대급이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 청약 넣으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로 저랑 같이 부동산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넣으셨더라고요. 물론 다 안 되셨지만 총 12만 5,919명이 청약을 넣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건 마치 거대한 고래가 입을 벌리고 작은 새우들을 입안으로 빨아삼키는 모양새였어요. 오피스텔이 분양되어 봤자 100세대 정도인데 12만 명이 이렇게 매수를 대기하고 있으니 나오는 족족 다 빨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한 고래라고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됩니다. 게다가 전매가 가능해서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매력들 때문에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 미혼이신 분들, 그동안 주택 청약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돼 왔던 분들의 투자 수요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매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보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의 니즈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주택 상품 중에 오피스텔은 이런 상황이고 상가를 또 볼게요.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 때문에 피로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옮겨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창업 기업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걸 바로 오피스 수요와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IT나 이커머스 관련 업종들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기업의 비중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나 섹션 오피스들의 분양도 활발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 20대 분들도 비교적 저렴한 섹션 오피스에 투자하셨더라고요.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 중도금 무이자에 잔금 대출도 크게 되고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아파트랑은 전혀 달라요. 제가 계약한 상가의 분양대금 납부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본인이 원하는 호실을 결정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금 10%를 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행되는 중도금은 무이자예요. 돈이 있으셔도 무이자니까 무조건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입주할 때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합니다. 대출은 70%까지 돼요. 계약금 10% 내놨으니까 잔금 대출 70%를 받으면 추가로 20%를 내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세입자를 구하시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내시면 됩니다. 뭐 보증금이 이 20%보다 낮은 경우도 분명 있으실 텐데요.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있으니 그 사이에 추가로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팅만 잘 되면 계약금 10%로 상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근데 이 납부 방법이 2017년도에 아파트 분양받을 때랑 완전히 똑같아요.
집 사기 참 좋은 시절이었다고 회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는 미분양도 많아가지고 오히려 건설사에서 중도금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옵션 비용도 싸고 주담대 비율도 높고 정말 편했거든요. 이번에 상가 계약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핵심만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상가 투자는 공실나면 지옥입니다. 공실률이 오피스는 10%, 중대형 상가는 13%, 소규모 상가는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중에서 저 정도의 비율은 지금 임대 수익도 못 얻으면서 상가 대출 이자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를 구했어도 대출 이자보다 소득세를 제외한 임대 수익이 더 적다면 돈만 축는 애물단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대출 이자보다 더 높은 월세를 받는다면 이기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거고요. 만약 이 임대 수익이 여러분들의 근로소득보다 높아진 상황이 된다면 상상만 해도 좋으시겠죠. 상가 투자 스터디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상가 투자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놓았으니까 들어와 주세요. 카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 두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